그런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만을 가지고 몇 가지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 흠덕사지 다 아시잖아요. 그 직지가 그 흠덕사, 청정동의 흠덕사에서 인쇄됐다는 사실이 그 토픽 뉴스가 된 이후에 흠덕사 절터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1984년 말에 토지개발공사가 운천동 일대 택지조성공사를 할 적에 비로소 흠덕사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그때도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가 그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을 중단하고 발굴 조사하고 이런 것을 요청했지만 토지공사는 당연히 개발 유지니까 거부하고 계속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흠덕사의 금당 자리까지 절반 이상을 다 이게 팠어요. 파서 그걸 날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습 과정에서 금수가 나와서 흠덕사를 알게 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된 사례 중에 하나죠. 근데 특히 더 흠덕사지의 문제는 여기를 국가사적을 지정하면서 여기 써놨으면 더욱 많은 평 정도를 지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부 학계에서는 10만 평 정도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10,000평 정도뿐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집이 들어차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직지문화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그 주변에 가옥과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청주시가 훨씬 비싼 값으로. 그래서 금속발전 전시관도 짓고 무슨 인쇄 문화관도 짓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될 테고, 그리고 지금 테크노폴리스 유적 얘기하고 있는데 신봉동 백제유물 전시관 그 산 넘어 서쪽 본명동 유적이죠. 거기 다 지금 집으로 다 들어찼지만은 여기도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든 역사 시기 것이 다 나왔던 그런 것인데 하나도 여기는 보존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CGV 그 서문관 주차 타워를 지적에 협파기 공사를 할 적에 청주모 백사터 일부가 나왔어요. 그때도 그걸 지키려고 문화사랑 모임 정지성 회장을 비롯해서 저도 함께 회원으로서 참여해서 그때 제가 회장이었었나 혹시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자본의 논리에 다 전문가들이 불복하고 그나마 그때는 그 유적을 다시 모래로 덮고 그 위에 콘크리트 매트를 설치해서 철골로 주차타워를 줬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다시 그것을 열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는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상당 부분 포문으로 봐야 하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정말로 통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청주 동구 배수지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탱크 3개를 무차히 깨부셔버리고 거기다가 흠적 없는 공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환경부 공모 사업이었어요. 25억인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 물탱크를 깨부시는데 청주시가 따로 또 5억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스운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또 상을 받았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우리 참여연대문화위원회라든가 우리 답사팀에서는 그 저수 탱크를 서울부터 나가면 훨씬 작은 그런 거에 윤동주 문학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현지 답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청주문학관을 만들면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문학관을 만들 수 있고 미술관도 할 수 있고 박물관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문화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우연히 답답했을 때 다 부셔지고 기둥 몇 개 남은 그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지금 저기 우리 지금 교육청 보좌관으로 간 우리 국장이 앞장서서 이제 싸우고 그래서 그 부시던 남은 기둥하고 벽 한두 개 보전 그냥 살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결국은 되고 말았는데 아까 경실련 정치국장 말씀처럼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차단하고 막아내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자에 와서 파괴된 대표적인 것,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오성 제2 생명단지, 생명과학단지의 유적이에요. 이것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하니 이 단지 안에 있는 옹기가마가 이슈가 돼서 그걸 지키자는 이야기가 계속 캠페인이 나오고 토론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작 훨씬 더 중요한 선사시대 이쪽의 유물을 다 놓친 거예요. 호랑이 꼬리에 새끼 호랑이 앉힌 빠클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도 아주 중요하고 거긴 광범위하고 오래전서부터 사람이 사는 데인데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성결동 유적 지금 아파트 들어선 데는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시대이고 환경부가 환경 파괴를 앞장서고 문화재적인 문화재 파괴를 앞장서는 그런 시절이긴 했지만 당시 도정한 국회의원을 통해서 문화재청 이 번역 자료까지 다 입수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여기 자료에도 이제 해놨지만은 당시 처음에 2007년도에 충청 리뷰가 몇 번 보도한 것이 거의 전부였고,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이 들어갔을 적에 2017년도인가 충북으로 조혁연 대기자, 지금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 사람이 한 번 쓴 것이 전부자인데 이성우 시장 때 그 기사 하나하고 모든 언론 보도가 다 통제되고 KBS에서 젊은 PD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고 약속한 사람도 맞추지 않고 많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문화재가 이렇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논의에 이제 초점이 되는 성결동 유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큰 이름은 청주 마한 타임 캡슐 열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2000년 전 청주 오송 성결동 소위 가시대에서부터 그 일대 안팎 미어천 일대에 존재했던 마한의 2000년 동안 숨어있던 얼굴이 선물처럼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재인가를 한마디로 우배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마한에 대한 연구나 유적이 호남 지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 지방, 그리고 호서 지방은 그나마 충남 지역, 우리 충북 지역은 그동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해성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유명하게 왕자가 새겨진 그런 청동방울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도 청주시장은 뭐가 나와야 뭘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왕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정치 세력에 왕이 존재했거나 최소한
그 무덤 주인에게 왕이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는 청동마을을 주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일대에 국가에 주라는 그런 정치 집단이 존재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서 학자들은 뭐 이러한 것을 그 송절동 일대 유적을 유적을 보고 역사책을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호서 지방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그런 많은 유적보다 지금 청주에서 발굴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많은 유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대규모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의 유적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학계에서는 매우 흥분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제 열심히 썼는데 우리 참여연대가 이제 이 토론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때 그 황평 문화 무슨 소장이죠? 하여튼 그 사람이 한마디에 이렇게 했어요. 외국의 고고학자가 이 송절동 유적을 봤다면 amazing, fantastic 한마디로 이렇게 놀라 잡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 도시국가와 흡사하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만약 아테네와 연관된 유적을 파괴하겠다고 한다면 세상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테네 유적은 난리를 치면서 왜 한국의 무한유적, 청주의 무한유적은 이렇게 가볍게 취급돼요. 저는 이것이 뭔지 안타깝고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청주시가 앞장서야 되지만 청주시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 청주 시민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 우리 국호가 한이거든요. 대한이지만 대는 뭐 크다는 거고 한인데 이 한은 바로 원삼국 시대의 한 탐한이에요. 탐한 또 이것이 이제 삼한이라는 것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서 삼한일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려도 그랬고 그래서 지난망한 변환을 뜻하는 직접 가리키는 한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 중국이남을 가리키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근대에 와서는 대한제국 그리고 또 다시 1919년부터는 대한민국 이렇게 임시를 볼 수도 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한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한은 이 마한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청주가 드러났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당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높고 또 높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큰 3번 테크노폴리스 1차 7지구 발굴 과정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반가로 4번에 윤남근 교수가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대에 오셨던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테크노폴리스 유적이 발견되는 과정에서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은폐되다시피 했다. 이건 확실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볼 수 있었던 개발 중심적인 국가 운영이 보여진 실태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테크노폴리스 유적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 철기 문화의 전문가인 나에게 이남기 교수는 철기 문화의 한국의 표본이 됩니다. 철제 유적에 대해 조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다. 마지막에 형식상 질문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조정원위원회를 통해서 받아본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전문가 검토회의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철기, 철 문화에 아무 관련 없는 학자, 전문가, 또 만이나 백제 전공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존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남기 교수나 또 만 전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무슨 수를 써서도 지키려고 했고 이것을 우리 시민사회에 알려내고 아마 함께 연대해서 대응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청주시 개발 과정에서 큰 실책을 했고 청주시가 난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폴리스만 지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자신도 자신 같은 학자 전문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2016년도 한국고고학교 학술대회가 유성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때 양시은 그 충북대 교수가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가지고 현상 그 발굴 현상 진단 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그 박스 안에 넣는 것이 그건데 2016년도니까 3년 전 거니까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건 있지만은 그 간에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이고 이분이 가장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여러 측면에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지만 제가 이것을 표만 못 옮겨서 표만 빼고 표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옮겨놨으니까 이것을 한번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라고 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 방안입니다. 첫째는 문화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겠다. 두 번째는 민관학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유적을 발굴할 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건가, 보존을 해야 할 건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위 전문가들만으로 결정하는 건 안 되겠다.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시민사회, 사업시행자, 조사단, 전문가, 행정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정책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전문가 검토회의에 반드시 시민단체 우리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 밖에 뭐 각급 위원회 다 마찬가지지만 각기 해당 전문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해당 각급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청주시 당국의 역할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조직 구조를 개선한다. 앞에서 문제점 다 지적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된다. 청주시가 어떻게든지 개발을 완료하고 분양을 성공하고 사업을 성공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청주시에 아니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역사에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그 역할로 바뀌어야 되고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조직구조도 바꿔서 본연의 행정기관의 이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한역사박물관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 지금 1차 지구에 처음에 300평짜리로 하기로 했다가 150평으로 했다가 지금 뭐 100평인가로 쪼그라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CGV의 그 서문관을 그렇게 덮고 나서 그 건물에다가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짝이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만들더라도 시가 지경이 되고, 일단 마한 그 박물관은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만들어야 되고, 그 밖에 청주시가 갖고 있는 많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가령 그 도서관 평생 학습 본부가 있는 것처럼 그걸 다 엮어서 뮤지엄을 다 엮어서 하나의 본부로 만들어서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2차 유적의 3차 시행할 때는 절대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차 유적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고, 3차 사업을 진행할 때는 1, 2차 때의 그런 과오, 시행착오를 대표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청주시가 이미 밝힌 것은 3차 때는 17만 평 내지 20만 평 정도를 이 구릉지대 유적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데를 공원 부지로 이미 할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유적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분명히 나올 텐데, 평지에서도 나왔을 때는 반드시 중단하고 보존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현지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지상명령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국가 사적지를 지정해야 된다. 이거보다 못하는 것들이 다 국가지정한 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계속 축소하고 왜곡하고 보존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재청을 압박하고 요청해서 요새 반드시 1차부터 3차 그 모든 그 일대에 개발됐거나 되지 않았거나 이미 유적으로 드러나는 것, 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그 권역을 다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국가사적 지정을 받아내겠다. 그리고 기존 그 사례를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고 또 활용했는가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요시노가의 유적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송절동 유적하고 아주 흡사한 시기 또 흡사한 유적이에요. 이것은 야요이 시대라고 일본에 뭐 1세기 이쪽 저쪽 뭐 2세기 뭐 이렇게 그 무렵인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은 여기도 공단 지으려고 했어요. 공단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내고 12만 평을 단순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그 야요이 시대의 그 모습을 다시 되살렸어요. 복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 거기를 찾아와요. 그러면 아파트 몇 동, 공장 몇 개 짓는 경제적 가치 이익하고 200만 명이 관광객이 체험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 경제적 가치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이건 정말 경제적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세한 건 거기 좀 읽어보시면 조금 몇 줄 써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공평동 그 매장 문화재를 건물 1층을 통째로 전부 다 할애해서 보존하는 걸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써놨는데, 그리고 또 제주도 이건 그 김성명 전 청주박물관장이 얘기해 준 건데,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은 이미 16년 전인데도 사적으로
지정이 돼서 보존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청주에서 그 까치의 그 일대는 청주의 마지막 보고입니다. 그 수변 그 환경이 최고로 뛰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고 친수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와 세트로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전북동 토성, 송절동 유정, 신봉동 고문군 등등해서 그 일대에 다 같이 물려 있어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증평의 추성산성, 백제식이 최고 큰 토성. 이런 마을과 백제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유적들이 전부 청주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다시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이미 백제 문화재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어요. 서울은 한생백제는 아직 안 했는데 우리가 서울 한생백제, 우리도 뭐 한생백제식이니까 서울이 한성백제 백제 문화유적과 청주의 문화유적을 같이 함께 추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특히 마흔과 마흔에서 초기 백제 사이에 이행되는 그 과정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문화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